지금 2천조, 3천조짜리 시장이 2경, 3경으로 바뀐다는 맞습니다.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차 공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거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제가 수소차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수소차 교수님 앞에서 이 차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용차 개념에서는 네. 수소차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안 된다고 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 이게 사실은 반은 전기차지만 반은 내연기관과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을 차지하는 게 그 연료 스택이라는 장치로 그렇죠. 맞습니다. 스택이 거의 엔진이더라고요. 그러면 엔진 덩어리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바닥에 쫙 깔리고 나중에는 인힐까지도 갈 수 있는 모터, 조그맣게 모터 달릴 그 전기차의 공간 대비 너무 많은 공간이 뺏기는데 승용차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걸 왜 하는지 아니지 않느냐. 아세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홍보대사 이래가지고 수소 전기차. 네. 전 수소 전기차라는 말도 싫어해요. 원래 수소 연료 전기차입니다. FCEV가 오리지널 용어고요. 네. 학교에서 그 말을 써야 되는데 수소 전기차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전기차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전기차 걸 뺏어 와야 되니까 그런 그림도 있는데 하여튼 수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장점. 자, 수소는 아시겠지만은 수소는 지구상의 기본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진장입니다. 네. 산소는 공기 중에서 뽑으면 돼요. 네. 그리고 결합이 돼서 물만 나옵니다. 네.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이거보다 완벽한 모델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궁극의 차는 수소차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예.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거는 네. 이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소가 그만큼 무진장이기 때문에 얼마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무공해라는 개념 완전히 자 그런 개념인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단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수소차를 현대차에서 이런 데서 왜 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한번 고민거리를 제가 전달드릴게요. 네. 자 부품수가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의 버금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 부품이 반뿐이 안 되는 게 전기차인데 네. 전기차를 놔지 왜 수소전기차를 할까? 그리고 옛날에 아시겠지만 스택이라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1960년대 로켓에 올라가는 우주선용으로 썼던 게 연료전지입니다. 아, 예. 그래서 외계로 나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산소하고 수소탱크 가지고 들어가서 외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H2O 하면 정제해서 우주인들이 먹는 물로 쓰고 네. 이런 걸 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된 건데 그 당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요. 트럭만 했어요. 트럭. 시스템이요. 예, 그 엔진 시스템 네, 자체가 줄여서 지금까지 이제 넥소 같은 거 모델 나오면은 차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안에 탑승 공간이 충분히 나올 정도의 기술이 축적됐으니까 네. 대단한 노하우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20년 이상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수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노하우가 그래서 저기 뭐죠 미국의 그 수소 트럭 만든다고 테슬라 니콜라 저는 니콜라 처음에 나올 때부터요. 네. 믿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시스템을 알면은요 믿지 못합니다. 이게 간단한 스타트업이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미 컨셉트까지 없는데 현대차는 이미 수트를 만들어서 스위스에 수출하고 있는 이미 완성이 끝난 상태에서 그렇죠. 완성차를 만들고 있죠. 컨셉트를 만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기성도 농후하지만은요. 제가 전기차를 만든다 그랬으면요 믿었을 거예요. 네. 왜 아까 개돼지 접근하기 쉽다 그랬잖아요. 남의 모터와 남의 전지에 긁어 와서 붙이기만 하면 붙이기만 되니까. 되고 시스템만 하면 돼. 근데 수소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어려운데 자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것들 부품수가 이렇게 많은 걸 왜 할까? 내가 아직도 슈퍼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는 득세가 되는 거는요 수평 구조로 바꾸니까 내가 갑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을이나 병이 돼요. 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130년 동안 내가 갑 노릇을 전 세계적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있는데 그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가 수소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한 게 이거 딱 공부를 해보니까 내연기관 그냥 그 밸류체인을 그대로 다 끌고 오네. 네. 시스템 비슷한 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 주도권에 대한 것들은 뭐 둘째 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예. 수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부생수를 쓰고 있는데 부생수라는 게 석유화물에서 정제 중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에 하나가 수소가스예요. 그 부생수소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건 부생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부생수라는 게 가격이 싸진 않아요. 가솔린하고 디젤의 중간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가 있고요. 예. 그 부산물 쓰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면은요 수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디서 그렇죠. 만들어내냐? 물에서. 그건 좋은 얘기고요. 그거는 백투더 퓨처 많이 보셔서 그런 거고. 예, 그거는 맛있어. 예, 그거는 왜냐면 수소라는 거는요. 지금 나오는 거는 부생수소 말고 어디서 뽑냐면은 LNG 가스에서 개질화 시킨다 그래요. 네. 개질화 시키는 게 전기 에너지 넣어가지고 수소를 뽑아내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를 친환경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걸 집어넣어서 수를 뽑는. 그 전기차를 쓰지 모터를 뽑아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네. 나오는 거예요. 네. 전기는 콘센트에 뽑아내면 됩니다. 네. 물론 들어가는 전기를 얼마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당진 화력에서 만들면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거기 지역은 엉망이 되죠. 그렇죠. 전기차는 무공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전기차 활성화하는 것 중에서 고민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탱크 투 휠을 보지 말고 웰 투 휠을 봐야 돼요. 네. 유정에서 나올 때 에너지원의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전기차도 자유스럽지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이 97%를 수력 발전소로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를 이런 데는 최고의 그림인 거예요. 그러네요. 대한민국은 답이지만 없거든요. 그렇죠. 원 석탄 발전소가 훨씬 그렇죠. 많으니까. 거기다 원전 날려버렸죠. 네. 탈원전 시키고 있죠. 이거 그렇죠.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약원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원전. 전기차 나오면은 참 답이 없죠, 지금 그래서 상황에서. 지금 네.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제가 네. 이제 전기차 협회도 맡고 있고 정부의 어떤 에너지부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자문해주고 있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틀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수소의 발생 측면에 있어서 자, LNG에서 뽑아낸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물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산소 뽑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겠죠.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 체제가 안 돼 있어요. 물 전기분해해서 그런 체제가 되려면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년이라는 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네. 그 기술이 나오려면 뭐 해초에서 뽑아내는 거 이거 아직 안 돼 있고요. 네. 또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발전을 한 전기가 너무 많아서 예. 차고 넘쳐서 이걸 버려야 되는 상황이면 그 버려야 될 에너지로 수소를 뽑아내면 되겠더라고요. 그럼 전기차 쓰죠, 그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를 수전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거 말고 열전의 방식도 있어요. 아주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수소 뽑아내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이제 핵 발전할 때 핵에서 나는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데 탈원전 시키니까 그것도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부생수소하고 LNG에서 개질화 시켜가지고 뽑아내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수충전소 하나가 일반 세단용이 30억 원입니다. 굳이 네. 비용 말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는 수소 공급량도 압력도 세야 되지만은요 양이 크기 때문에 탱크로 못 옮기어서 안에 개질화 장치를 따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얼마 네. 들어가느냐? 트럭이라든지 버스 수소 충전소 하나가 70억 원입니다. 그리고 님비 현상도 커서 그렇죠. 내 집 옆에 주유소도 오는 걸 싫어하는데 수소 충전소가 와요? 네. 미쳤습니까? 오게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닥쳤을 때 안전하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물어보면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거 폭발한다, 뭐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 공포감 조성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만큼의 사고는 생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자동차만큼의 화재도 생기고 자동차만큼의 사람도 사고 생겨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무섭네. 1년에 자동차 화재가 4,500건에서 5,000건 생겨요, 국내가요. 예. 하루에 10건 넘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안정된 시스템,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내연기관차도요. 네. 전기차, 폭발성 화재 있습니다. 네. 모델 X 이번에 한남동에 사고 난 것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똑같은 모델 X 사고 났는데요. 자율주행 잘못 판단해서 사고 난 건데 경상 입을 정도도 아니는데 폭발성 화재로 바닥에 리튬이온 폴리머필 때 터지면서 있죠. 차에 반이 없어져 운전자도 즉사해버렸죠. 그런 사고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 대수가 13만 대니까 그렇지 많아지게 되면은 수소전기차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정도는 항상 있어요. 네. 고민거리가 좀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공포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수소차에 대한 것들은 궁극의 차 중에 하나지만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다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을 갖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소차를 어느 정도 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네. 필요한 돈을 못 쓰고 딴 데서 끌어 쓰는 거니까. 그리고 네. 촛불대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촛불이라는 것은 자기 몸태에서 거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수소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만든다는 얘기는 비즈니스 모델 되기는 아직 멀었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GM이 왜 안 만들어요? GM 기술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안 만듭니다. 왜? 양산 모델 지금 넥소 나와 있고 미라이 나와 있고 클라리티 일본에 2개 기종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주도권 싸움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요. 예. 진짜 이게 돈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네. 지금 지금 뭐 증권 투자하는 분들 보면 수소자만 들어가면 다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손가락 빠실래도 좋고 마음대로 하셔도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궁극의 차주긴 하나더라도 지금 당장 이게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는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김필수 교수님을 모신 이유를 김필수 교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투자를 할 때 기술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면 기업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김필수 교수님 처음 모셨을 때 처음 드렸던 말 자동차의 신이라는 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투자도 결국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김필수 교수님하고 한 얘기들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이거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근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서 꽃을 피우는 거라서 지금 본질을 다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결국은 본질에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는 없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수소차 투자한 사람들은 멘붕 빠지게 생겼네요. 그래서 예전에 네. 아까 니콜라도 네. 제가 이제 미리 알았으면 그러고 투자하지 마세요. 이랬을 겁니다. 저는요. 기업에 대해 제가 증권을 안 하잖아요. 근데 네. 훈수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 아실 겁니다. 네. 장기 직접 주인공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본 사람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소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쌍용차 이런 데에도 정부 자문해주고 방법 뭐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투자하거나 니콜라도 제가 보니까 놀랬던 게 국내에서 니콜라 관련해서 주식 관련 총액이 8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H모사가 주주고요. 대주주고. 제가 대주 중에 깜짝 하나고.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저는 그랬어요. 그때 그 니콜라 이거는 PT 회사인데 PPT 회사인데. 맞습니다. PPT 잘해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콘셉트가도 없어요. 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알았으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이제 제가 이제 이번 기회가 돼서 이제 자주 종종 뵙겠지만은 그런 그림들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베이스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가능한 기술인지 또 실제로 이게 먹거리가 되는지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저는 이제 오늘 제 두뇌는 지금 탈탈 털렸습니다. 우리 자동차 신을 만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탈탈 털리는 거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이 증시 각독이고 각독이라 불리는데 각독이 오늘 탈탈 털렸습니다. 야 진짜 오늘 대단한 시간이었고 저 정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제 유튜브도 진짜 적어야 돼요. 그렇죠. 초반에 말씀했었어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자, 우리 김필수 교수님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셨어요. 유튜브 채널.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저희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황 관련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탑다운 뭐 금리 환율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기업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 하지만 진짜 제대로 돈을 벌려면 바텀업을 제대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텀업을 제대로 하려면 기술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기술자분들을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필수 교수님께서 이 신께서 신이 못 되시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는데 이 신에 걸맞지 않는 구독자 조회수가 나오시는 저는 상황이에요. 유튜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쪽을 하도 주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뭐 이제 아무 신경 안 쓰고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댓글도 이제 안 달고 이렇게 좀 해놨는데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 오늘 자리 이렇게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정책에 관련된 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와 교통에 관련된 또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것들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됐는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유튜브 이름이 뭡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입니다. 근데 너무 기네요 이름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못 찾아가는 거예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이러니까. 벌써 8글자입니까? 저는 이제 9글자네. 왜냐면 유튜브 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중심이 되는 세계로 바뀌었는데 유튜브 쪽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많죠. 제가 이제 하는 거 자체가 잘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방법에 대한 것들, 제대로 기술적인 것부터 시스템에 대한 거, 정책에 비판할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내용을 주로 중점적으로 올리면서 정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저기 우리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김필수 교수님 또 보고 싶으시면 김필수 다시 한번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가셔서
무조건 구독, 좋아요 다 누르세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를 투자하실 분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보셨겠습니다만 김필수 교수님만큼 한국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말씀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내가 자동차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은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가셔서 기술의 동향,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이게 이렇게 가겠구나를 근거해서 기업도 찾으시고 그리고 이런 투자의 방향성도 잡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자동차 섹터는 이제 탈탈 여러분 털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감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 꼭지를 제가 딱 느꼈어요. 요새 들어와서 어떤 거를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미래 쪽에 대한 것들, 기술적인 것들 이런 꼭지를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참조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다양하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자동차라는 단어가 없어진다. 네. 이제는 모빌리티로 바뀐다. 혁명적인 일이죠.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두근두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와 연관된 산업, 소위 말하는 컨텐츠나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와서 엄청나게 큰 시장을 만들긴 했지만 세계 어떤 그 섹터라고 표현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중에서 시장 사이즈가 가장 큰 건 역시나 자동차예요. 맞습니다. 자동차가 베이스입니다. 예, 자동차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스마트폰 또 다른 큰 사업인 스마트폰하고 융복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이게 거의 다 공통분모거든요. 또 자율주행차, 무공해차 이게 기술적인 융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딱 오늘 결론을 말씀드려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 1년이 빨리 바뀐다. 그리고 미래는 자동차 개념이 아니라 모빌리티로 바뀌는데 모빌리티라는 것이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 바퀴 달린 휴대폰, 움직이는 로봇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보시면 되니까 모빌리티가 중심에 있고 비즈니스 모델의 주변에 포진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모빌리티를 얼마큼 빨리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투자로 전환해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세계에서 제일 큰 산업이 새롭게 재편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장성이 달려요. 그동안의 자동차가 말씀하셨지만 영업이익률이 1% 2%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투자를 그렇게 흔쾌하게 잘 안 했어요. 근데 전기전자 회사가 되면 영업이익률 1% 2%짜리 회사가 아니고 10% 20%짜리 회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2천조, 3천조짜리 시장이 2경, 3경으로 바뀐다는 맞습니다.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 규모, 시장의 시각으로 보면 어마무시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를 보여준 게 50만 대밖에 못 파는 테슬라의 시초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정말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자동차의 신 김필수 교수님과 갑자기 각도기가 자동차의 쩌리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 뇌 지진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우리 김필수 교수님 모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